이렇게 두 달 연속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라는 사인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라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물가 상승률이 1%보다 낮으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진 국가가 선진국만 18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영향에 민감한 우리나라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2.8%에 그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2%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계 물가보다 더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저유가, 저성장, 저기대 심리 세 가지 요인이 우리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고착화된다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들인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 이런 부분들의 유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디플레이션 진입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나 유로존 등에서 나타난 극심한 수요 부진이 예견되지 않는 데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작고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2%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세도 3%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최근의 물가 하락은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문제이지 수요가 위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